1주택자한테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세금으로 내는 게 굉장히 높아져요. 1주택자들도 집을 던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2일 개정안 발의. 우리가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 거래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늘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과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양도세를 더 강화시켰어요. 이거를 오늘 발의를 했어요. 참 웃기죠?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양도세 폭탄이라는 거 양도세 중과를 더 가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최대 5억에서 10억의 차익을 남기면은 최대 82.5%, 10억을 벌면은 8억 2,500만 원을 가져가는 건 유지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1주택자한테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지금 현행 중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셔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는 뭐 5억에서 집이 10억이 되었어요. 그 10억이 된 부분에 5억을 전부 다 6에서 45%의 세구간에 넣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필요경비를 빼요. 필요경비는 취득세도 되겠죠.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 있었다면은 그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를 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공제도 있어요. 250만 원.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장기로 네가 보유를 하고 있었네, 집을. 야, 넌 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투기가 아니면 내가 공제해줘야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현행은요. 내가 집을 3개를 가지고 있고 4개를 가지고 있는데 1주택을 만들었어요. 내가 집을 한 2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 거주기간 4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40% 해가지고 우선은 가져갈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한 개를 뭐 속된 말로 4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주택으로 40년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0으로 시작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그 1주택이 된 시점이에요. 40년이 되었지만은 15년, 20년을 가져가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나간 40년은 어떡하라고요? 그렇다고 다주택이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내 재산과 내 노후를 보호해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1주택자가 된 시점에 대한 거를 바꿔버렸어요. 시행된 게 아니라 발의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보유와 거주를 구분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으면은 80% 최대까지 됐는데 지금은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나눠서 각각 40%만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냐. 5억 이하 차액? 그래. 5억 이하 정도는 공제해줄게. 40%. 5억? 5억 이상이면 투기잖아. 5억에서 10억 30% 해줄게. 그리고 10억 초과 있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데 많거든요. 20%밖에 공제 안 해줄게. 15억 넘었다? 10%. 물론 큰 수익인데 여기서 공제율이 10%밖에 안 되면요. 세금으로 내는 게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중과는 안 하지만요. 공제를 뺐으니까 중과가 더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2024년부터 하겠대요. 1월 1일부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양상.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 경험했어요. 2020년 7월까지 양도세 감면해줄게. 중과 감면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규제를 더 세게 했을 때, 방금 완화를 했을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규제를 되게 세게 했을 때 언제냐?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해서 가격들이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가격들이 급등했죠. 전세값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 2023년도에 진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2022년 말까지 엄청나게 거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 되면은 1주택자들도 집을 던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시세 차익 많이 냈으니까 빨리 일단은 조금 던져야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2년 12월까지 매수자가 몰리고 그리고 공급도 없고 거래도 많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게 결합을 하면서 가격들이 거래가 많이 안 되더라도 계속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2022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2023년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2022년 3월 9일날 대선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2022년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책들이 잘못된 게 인정이 되면은 2024년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과 지금의 야당의 의석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심각해지면은. 그리고 2025년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언제쯤 나오겠다는 게 가시화가 돼요. 그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26년부터는 예전에 하락장을 경험을 했고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1990년도 초반에 200만 호가 얼마나 큰 파급력 있게 가격의 조정을 이루었는지를 발견을 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조정과 하락 준비장을 이제는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죠. 그렇다고 2026년까지 무조건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나온 상황들을 볼 때 2022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표시들이 없다. 시그널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공급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신뢰한 결과 정부 말을 듣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3년 새에 평균적으로 4.2억의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예전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집을 팔아라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이후에 아파트의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4억이 올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정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무조건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은 조건 없이 의지를 하는 건요, 내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보편적인 정책을 바라보지 말고 나한테 나의 은퇴와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생산 수단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책들 물론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요. 그냥 가만히 있는 선택들 늘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월급을 받는 건요. 그걸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월급은요. 새로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생산 수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내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지 그 자체를 살기 좋은 임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좋은 어떤 그 선택지로서는 판단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수단들, 생산 수단들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자본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면은 우리가 큰 손해를 봐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은요, 공평과 기회의 어떤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요. 나의 생산 수단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생산 수단이 지배를 했어요. 삶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생산 수단이 너무 남용되니까 지금 수정 자본주의가 생긴 거잖아요. 그 수정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작은 정부가 추구되고 큰 정부가 지향되는 부분들을 좀 더불어 좀 바라봐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생산 수단들을 꼭 하나씩은 가져가면서 나 자신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